이제는 괜찮겠지 하며 마신 술 한 잔이 사실은 뇌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술이 뇌에 미치는 충격적 영향, 전통 소주 속 메탄올의 정체, 그리고 실제 치매 발병 사례까지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전통 소주에 들어있는 공업용 알코올 메탄올의 정체. 혹시 전통 소주가 더 깨끗하고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소주를 고를 때 전통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끌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공업용 알코올, 메탄올에 대해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메탄올은 원래 공업용으로 쓰이는 알코올입니다. 페인트 희석제나 세척제에 쓰이기도 하고 자동차 연료로도 활용되죠. 문제는 이 메탄올이 소량이라도 인체에 들어오면 독성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몸은 메탄올을 체내에서 포름알데히드로 바꾸고 다시 포름산으로 변환합니다. 이 두 물질 모두 뇌에 독성을 주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입니다. 전통 소주에는 증류 과정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탄올과 함께 소량의 메탄올도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특히 위생적이지 않은 소규모 증류에서는 메탄올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잔이 쌓이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메탄올은 뇌의 시신경을 마비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실명이나 뇌 손상까지 유발합니다. 중년 이후 신체 기능이 느려지면서 해독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뇌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특히 60세 이후라면 메탄올의 독성에 대한 저항력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혹시 술을 마시고 나서 다음 날 눈이 침침하거나 머리가 띵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증상 단순한 숙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뇌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신호일 수 있죠. 정리하자면 전통 소주의 소량이라도 포함된 메탄올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전통 소주가 오히려 뇌 건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을 만드는 뇌 기능이 전통 소주로 멈추는 이유. 중년이 지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먹은 반찬이 기억이 안 나요.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혹시 이런 기억력 저하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실제로 뇌는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마라는 부위는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일을 담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전통 소주에 포함된 알코올이 이 해마 기능을 정지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알코올이 뇌에 들어오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뉴런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반복적인 음주는 이 해마 세포를 위축시키고 결국엔 뇌의 기억 능력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서울대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의 중년 남성 중 주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금 마셨을 뿐인데 왜 이러지? 하시는 분들, 그 조금이 반복되면서 뇌는 점점 기억하는 법을 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년 이후에는 손상된 뇌세포가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기능이 떨어지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기억이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 고리를 스스로 끊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3. 술 마신 다음 날 머리가 무거운 진짜 원인. 어제는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무거울까? 혹시 이런 날 아침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술을 마신 다음 날 두통이나 혼미한 느낌이 드는 이유, 단순히 숙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중심엔 뇌 속의 수분 부족과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뇌세포는 수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뇌가 일시적으로 쪼그라드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바로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이 물질은 뇌의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술을 마시면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신경이 과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뇌는 피로감을 느끼고 그게 곧 머리가 무겁다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게다가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에 도달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 뇌세포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고 집중력 저하나 무기력감을 유발합니다. 60세 이후라면 이러한 해독 속도가 늦어지고 뇌세포가 손상된 상태로 오래 유지될 수 있어 더 위험하죠. 결국 머리가 무겁다는 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내 뇌가 비상이라고 보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넘기기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4. 뇌 속 쓰레기 청소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몸엔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뇌는 밤이 되면 쓰레기 청소를 시작하죠. 그 핵심은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 안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 사이에 생긴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노폐물 중 대표적인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인데요. 이 물질이 쌓이면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면 이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알코올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렘수면과 비렘수면의 주기를 깨뜨리죠. 결국 뇌는 쓰레기를 청소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잠을 푹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그건 뇌가 청소를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뇌 속에는 점점 더 많은 독소가 축적되겠죠. 뇌의 청소 기능이 마비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며 우울감도 쉽게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시스템의 효율이 낮아지는데 여기에 술까지 더해진다면 뇌는 스스로를 회복할 힘조차 잃게 됩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뇌가 살아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술 한 잔으로 망치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5. 뇌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게 되는 결정적 이유.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 즉 자기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살이 붓고 감기에 걸려도 면역력이 대응하죠. 그렇다면 뇌는 어떨까요? 뇌도 자기 치유력이 있을까요? 뇌 역시 손상된 세포를 일부 복구하거나 다른 부위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뇌의 회복력이 술이라는 습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뇌세포 자체의 재생을 막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뇌의 전두엽과 해마는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잦은 음주는 이 부위의 회복을 장기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또한 뇌의 염증 반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이 유입되면 면역세포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신경염증이 생기고 이는 곧 신경세포 손상으로 이어지죠. 신경염증은 한번 생기면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파괴가 반복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뇌세포 재생 속도는 청년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 시기에 알코올 섭취는 뇌의 마지막 회복력마저 막아버릴 수 있죠. 술을 마시고 후회한 다음 날, 오늘은 안 마셔야지 다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반복된 음주는 뇌를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건 단 한 잔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뇌는 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싶어 하죠. 그 간절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6. 혈관성 치매를 부르는 전통 소주의 피끈적임 현상. 치매는 단순히 유전이나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 많이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전통 소주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통 소주에는 높은 도수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알코올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기분이 좋아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죠. 하지만 이건 잠깐의 효과일 뿐
실상은 혈액을 끈적이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지방이 과다하게 생성되고 이 지방이 혈액 속으로 퍼지면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붙게 되고 결국 뇌혈관을 막는 혈전이 생길 수 있죠. 혈전은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 뇌세포의 산소 공급이 끊기는 허혈성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는 주요 경로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1세 장 씨는 매일 저녁 전통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말이 느려지고 계산이 어려워졌고 결국 병원에서 혈관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죠. 술로 인한 혈액의 끈적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노화된 혈관은 더 쉽게 막히고 회복도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두 잔이 뭐 어때서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소주를 따르고 계시진 않나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뇌혈관을 막고 기억을 지우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7. 조금씩만 마셨어요. 실화 기반 치매 발병 사례들. 저는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두 잔 그것뿐이었어요. 이 말은 실제 치매 진단을 받은 많은 중장년 분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김 여사님은 평소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 혹은 남편과 저녁 식사 후 한두 잔 마시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점점 기억이 흐릿해지고 최근에는 외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초기 치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 62세의 대구 자영업자 이모 씨는 매일 저녁 전통 소주 2잔이 일상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고 본인도 절제하며 마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계산 실수가 잦아지면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알코올성 인지장애를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조금씩만 마셨다는 습관이 몇 년 뒤 뇌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축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대부분은 뒤늦게 알게 됩니다. 술이 치매를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도, 체질,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력이 떨어진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세포의 재생 능력이 현저히 낮아져 소량의 술도 누적되며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한 잔 한 잔이 기억을 지우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8. 의사도 몰랐던 한국 술의 충격적 진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의사들조차 환자들에게 그렇게 조언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 술, 특히 전통 소주에 대해서는 이 말이 반드시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 소주는 다른 나라의 술과 다르게 혼합주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즉 증류한 에탄올에 물, 감미료, 첨가물 등을 섞어 만든 술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에탄올은 산업용 에탄올과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된 주정이라는 물질로 식용으로는 허용되지만 정제 과정이나 순도 면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많은 한국 소주 제품에는 감미료나 화학 향료가 포함되어 있어 뇌신경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 성분들은 장기적으로 뇌세포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수의 의료인들조차 이와 같은 소주의 제조 방식과 화학적 성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알코올 소비량 기준만을 참고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전통 소주의 이런 문제점을 경고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따르면 전통 소주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고령층은 혈중 독성 수치와 인지 저하 지표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한국 소주만의 특수한 제조 방식과 혼합 성분이 생각보다 훨씬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의사한테도 괜찮다고 들었어요 라는 말,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의사도 모르는 술의 충격적 진실,
이제는 스스로가 지식을 갖고 뇌를 지키셔야 할 때입니다. 한 잔의 술이 주는 위로가 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외롭거나 힘든 날 조용히 마시는 그 한 잔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위로받고자 했던 그 술이 사실은 뇌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전통 소주에 포함된 메탄올, 반복되는 기억력 저하, 그리고 치매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례들까지 괜찮겠지 했던 그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되짚어 봤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더 이상은 예외가 아닙니다. 뇌의 회복력은 줄어들고 손상은 누적되며 경고 신호는 점점 더 잦아집니다. 뇌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보다 먼저, 말보다 먼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딱 끊어보세요. 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삶을 돌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